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갑자기 제가 웃는 이유가요. 김경원 기자가 이제 올해까지만 기자입니다. 올해 정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김경원 기자 하려다 김경원 기자 이제 올해 정년하게 되는 경향신문 김경원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이 밝혀서 미안. 상관없습니다. 예, 1961년생이시죠? 예, 소띠. 만 60이 됩니다. 소띠죠. 그러니까 예, 올해 이제 정년 하시게 되는데 이제 뭐 정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낮술 좀 하시죠, 뭐. 네, 가끔 하십니다. 예,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서울 같으면 6주째, 예. 6주죠. 수도권이 6주째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저녁에는 4단계. 그래서 저녁에는 2명만 만날 수 있죠. 네. 술자리. 그렇다 보니까 낮에 또 모인다고. 아니 그래,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안 그래 최근에 친구들이 아예 3시 반쯤 만나서 번개같이 2시간 반 묵고 6시 6시 딱 되면요. 그 가게 주인이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가달라고 얘기를 해요. 5분 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아까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중국 속담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정부에서 정책을 펴봐라. 우리 국민들 다 수가 있다. 그 뭐라고? 대책이 있다. 대책이 있다. 그 뭐라고 그래? 그리고 상유 정책.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정부를 갖다가 상이라고 상유 정책. 하유 대책.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까불어 와도 우리 다 대책이 있다. 피해 나갈 방법이 있다. 마치 부동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못 이기죠. 네. 결국 국민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낮술을 먹는 건 좋은데 덩달아서 음주운전까지 들었다면서요. 네, 그래요. 근데 그제 네네. 충청북도 경찰청에서 이제 발표한 것인데 네네. 이제 올해 발표를 했는데 그건 기준이 네네. 이제 2019년, 네. 2020년을 비교한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1일 평균 음주 사고가 네. 낮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12시에서 그게 100건에서 141건으로 무려 41%가 늘었답니다. 그렇네.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충청북도 경찰청의 얘기만 아니라 네네. 다른 시도도 뭐 상당한 비율로 높아졌을 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수도권이 때문에 6주째고 그다음에 비수도권이 4주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뭐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면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고 벌써 1년 거의 반이 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월부터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다음에 소상공인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라통이 터져서 술은 먹어야 되는데 저녁에는 또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낮술 먹고 에라 모르겠다 음주운전하는데 그 예전에 누구예요? 현진건이에요? 김동인이에요? 술 권하는 사회. 술 권한 현진건이죠. 그 첫 대목이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근데 술을 권하게 취해가지고 남편이 들어가니까 아내가 누가 그렇게 술을 권합니까? 이게 이 사회라는 게 술을 권하더라 이러면서 그때 일제 강점기의 우라를 술로 달랬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술로 주로 이제 낮술로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비탄에 젖어서 한잔 하는 술을 그걸 주비라고 합니다. 주비. 그러니까 술 주자에다가 비애할 때 비자. 비애할 때 비자. 아니 슬픈 비자. 마음 심자 쓴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요. 근데 또 우리가 또 밤낮 가리지 않고 술을 열심히 먹는 건 또 우리는 술에 대해서 좀 관용적 문화가 있잖아요. 물론이죠. 우리는 술을 어떤 뭐 주연용 음료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음식 혹은 약으로 생각했죠. 뭐 약주라는 표현이 뭐 대표적인 거고 그렇죠. 식주라는 표현도 우리 잘 쓰지는 않지만 식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약주나 이런 것들은 약을 먹는다는 거는 뭐 그 정해진 시간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먹는 술을 묘주, 그러니까 자축 묘할 때 그게 이제 아침 7시에서 9시입니다.
그때 먹는 술을 묘주, 또 정오할 때 오자 써가지고 먹는 것을 낮에 먹는 술을 이렇게 오주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낮술이 오주군요. 네. 정오니까.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반주라는 것을 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 기자 이야기하시기를 우리는 술을 음료로 보지 않고 술을 갖다가 식사 내지는 약으로 봤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저 한의 학계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예. 식약 동원입니다. 네, 시작동. 밥과 약은 근원이 같다. 예. 그 식 중에 하나가 예. 그 중에 하나죠. 근데 그거를 보면 그런 것도 이제 기록들이 이제 약으로 쓴 술을 약으로 쓴 기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영조는 정조 아버지, 예. 정조 아버지가 아니라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혈액 순환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제가 왜 정조 할아버지 하는 줄 아세요? 왜요? 아 이거지. 저 음식 얘기하고 하다 보면 황교익 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황교익 씨가 지금 이번에 그 보니까 이제 경기관광공사 이제 사장으로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 벌떼같이 야 황교익 너 저기 보니까 형수 욕설 이해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보훈 이재명이 보훈 인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뭐 정세균 이낙연하고 마구 조주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하고 황교익이 세게 붙어 있어요. 네. 세게 붙어 있는데 저 누굽니까 황교익 씨가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뭐 이낙연은 저기 뭐야 공격하겠다 이런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 정치인도 아니고 참 오만방자한 놈인데 그 황교익이라는 분이. 전 보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좀 요즘 부흥 뜨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이제 뭐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고 딱 그 짝인데 내가 지금 왜 지금 갑자기 황교익 얘기를 했는지 정조 정조 할아버지 생각났다. 네. 그 할아버지 얘기하다가 지금 밤 얘기하다가 황교익이 어제 무슨 얘기했냐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자진 사퇴하라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내가 자진 사퇴 안 한다 그 얘기하면 참 이게 교만하게가 오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음식에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아까 영조 얘기 나왔어. 예, 영조 같은 경우 홍로주라는 거를 드셨는데 네네.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빨간색 소주입니다. 그걸 이제 혈액 순환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뭐 다른 걸 넣는 모양이죠. 홍로 빨간색이 나오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송화 가루를 말린 것을 술로 빚었는데. 그럼 노란 게 나오지 예, 않을까? 거기다가 지초라는 빨간색이 들어가는 그 약초를 집어넣어 가지고 네. 근데 그건 동의보감에도 이렇게 만드는 법이 나와 있는. 홍로주. 예. 예. 근데 그것을 드셨다 하는데 그것은 왕실에 네네. 내의원에서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반주죠 일종의. 예.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이 술아들기 하루에 전 한 두 잔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주로. 그러면 그게 이제 약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신무승이라는 분, 그 박지원이 면천에서 군수를 할 때 그 어느 박지원? 연안박. 이거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재수 없는 박지원이 있고 연안 박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천안 군수를 거의 동시에 했었던 네. 그런 학자인데 네. 그분은 그 소화 때문에 그렇게 애를 먹었답니다. 그분은 그래서 하루에 3차례씩 끼니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약으로 2잔씩 소주를 드셨다. 이런 기록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986년에 대학원 졸업하고 첫 직장이 대림산업이었어요. 네. 이 대림산업이 이제 그 1월 2일부터 뭐 보름인가 21일 갔다가 이제 연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한 200여 명. 그래서 그때 사회적 저명 인사분들이 와서 많이 특강을 해주셨는데 기억나는 게 이제 김동길 박사님이 오셨고 또 한 분이 홍문화 박사라고 있어요. 서울대 의대 저도 보건대학인가. 그분이 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다 보니까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죠. 여러분들 저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으면은
부모님한테 하루에 소주 반 병을 꼭 반주로 들게 하십시오.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이게 무슨 헛소리신가 하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시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반주를 먹는 것이 홍문화 박사님은 그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으면 꼭 소주 반병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소주 반병만 반주를 꾸준하게 드시면 그러니까 하루에 뭐 이렇게 몇 차례 나눠서 드시라는 그 뜻이겠죠. 도합자 하루에 반병. 하루에 반병 드시면 이 보면 흔한 얘기로 혈관이 깨끗해지고 뭐 만병이 없어지고. 아무튼 뭐 술을 한 잔 하면 혈액순환 얼굴 그래. 불그레지고 하잖아요. 그래. 근데 반주 습관은 언제부터 지금? 그건 조선 후기로 봐야 됩니다. 그잖아요. 아까 그건. 심노승 이런 분도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생존했었던 분이니까요. 네. 그런데 19세기부터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반주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죠. 보편주가 아까 이제 보면 저 임금님이 수라상 들면서 홍로주 드시는 거는 내연에서 만든 홍로주를 드시는 약으로 드시는 거였고 보편적으로 보편화된 것은 이제 반주가 보편화된 것은 19세기 정도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일본 문화가 들어오면서 근데 그 반주로 했을 때 네. 이제 그것은 이제 식사 때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 네. 또 술상을 보는 것과 밥상을 보는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게 갈라서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술상 잔치 때 술 먹는 사람은 술상을 따로 보고 밥 먹겠다고 하면은 밥상을 주고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일제 강점기로 오면서 왜 그 저 뭐라 그러죠? 요리집, 이런 명월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네. 일본의 그 술 먹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일본 사람은 술밥을 따로 먹나요? 아니죠. 걔네들은 술밥을 따로 먹는데 한 상에서라도 그 밥을 제일 나중에 먹습니다. 뭐 술을 다 들고 그래서 소데스카. 그래서 내가 이제 밥을 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자리를 끝내고 싶다. 술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신뢰가 되니까 그런 말은 잘 안 하긴 하죠. 예, 스마미생. 스미마생. 스마미생. 그래, 그게 우리 한정식. 그러니까 황교익 말이 많네. 이번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낙연하고 세게 붙은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측에서 이 황교익 왕창 조져버린 게 야. 황교익 내 옛날 맛 칼럼 리스트 한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음식은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일본 음식이 아류다. 특히 대부분 뭐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야말로 친일파 아니냐 그랬더니 황교익이 야 그거 일베들이 나한테 저 낙인 찍은 건데 그걸 너희들이 쓰다니 나쁜 놈 좋다. 너 정치 생명 끊겠다 하면서 너 이낙연 너 연미복 입었잖아. 연미복 입었으면 너도 친일파냐. 주요 행사 때 연미복 입잖아. 아니 연미복이 왜 일본 거냐고. 연미복은 이 사람 영국 거요. 영국의 일본 사람들이 메이지가 된 뒤에 이걸 저희 예복으로 채택한 거죠.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지금도 유럽에서 다 연미복 입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저 무슨 연주 같은 거 있잖아. 연주 지휘자 다 연미복 입습니다. 그 예복이에요. 예복이고 당시 메이지 일왕이 추진했던 게 탈아 입구입니다. 아시아에서 탈출하여 입구 구라파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일본 사람들 그 군인들은 점심 때 카레라이스만 먹었습니다. 카레라. 그 뭐 돈까스도 마찬가지고 그 옷도 그 영국에서 입는 신사복. 그 군복이 그렇죠. 군복도 그렇고 그저 귀족들이 입는 연미복 입는 건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낙연. 그러니까 또 보면 이낙연 쪽에서는 야 문재인 대통령도 임마 이거 저 연미복 입었다. 이게 참 아유 가관입니다. 가관입니다. 네. 자 가관인 자 이렇게 됐을 때 황교익이 잘못인가요? 이재명이 잘못인가요? 저는 누가 이재명 잘못입니다. 아니죠. 이재명이 홍수 잘못이죠. 왜 욕을 먹어갖고 아니 그 이재명이가 욕한 거 갖다가 이재명이 녹음했겠습니까? 형수가 녹음했지. 참 이번에 녹음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원희룡하고 이준석이 얘기할 때 원희룡이 녹음했습니까? 이준석이 녹음했지. 어떻든
자, 그건 그렇고 뭐 다 갑자기 정치를 샜는데 일본 사람들은 혼밥을 하면서도 술 한 주 반 잔 걸친다면서요? 그 아마 뭐 일본에 여행을 하시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아주 특이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죠. 뭔데요? 라면 집에 가서도 라면 혼자 가서 라면 한 그릇, 물론 일본 라면입니다. 맛있어요. 시켜놓고도 맛있어요. 예, 맥주 꼭 한 병 놓고 그거를 이제 먹고 가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도 여전히 그 반주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 야나키타 구니오라는 사람이 일본의 민속학의 그냥 원조격 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런 그걸 반샤쿠라고 하는데 반주를 예, 일본의 그 혼자 술 먹는 반주 그것은 메이지 시대의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그 특이한 습관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이지 일왕 이전에는 반주 문화가 없었구나. 예, 거의 이제 혼자 먹는 반주 문화는 없었구나. 없었고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여럿이 같이 먹어도 자작을 했죠. 이렇게 따르거나 이러지 않고 자작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지금도 보면 우리 일본 친구들하고 술 먹을 때 보면 지가 지술 따라서 먹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우리 이제 지부지처럼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지부지처 아세요? 그 지가 부어서 지가 처먹는다고 이 아저씨야. 이거 지부지처 부른다. 아유 오늘 논센스 완전히 당합니다. 그래, 제가 더 좋아하는 그 유튜브 중에 보면 고독한 미식가라는 이 아주 유명한 프로입니다. 우리나라에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게 보면 꼭 그 사람들이 가면 그 혼자 그 고독한 미식가니까 혼자 그대로 가면 이제 일본 또 우리 한국 여러 곳에 가서 먹는데 일본에서 먹을 때 보면 제일 먼저 음식 맛있는 거 시켜놓고 삐루라고 그러죠. 삐루 한 잔. 그 맥주 삐루 하나 탁 시켜놓고 이 젓가락을 여기다 이렇게 꼽더라고. 이렇게 뭐 이끼 맛이다. 이끼 맛이다. 이끼 맛이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쫙 한 잔 먹고 먹는데. 자, 그럼 이제 그렇고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공찬과 합찬을 했고 거기는 반드시 거기 중국 사람 말할 것도 없다. 중국 놈들 뚱이라고 뭐예요? 찬판이라는 나? 찬판. 찬판, 그 철판 그 띵빙 돌아가는 데다 음식 이만히 싸놓고 와락을 떠들면서 술 먹고 그 밥 개념이 없잖아. 걔들 딱 반찬 개념이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알 수 있는데요. 코스 이제 고급 식당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식 나올 땐 코스로 나오고 네. 뭐 단품으로 할 때는 여러 개를 이제 그 샴판이라는 데 놓고 나중에 밥을 자기가 시켜서 부족하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 중국 만두 뭐 이런 걸로 하거나 이거 저 재작년에 그때 돌아가신 김광우 선생님하고 이제 하얼빈시에 갔어요. 하얼빈시에 갔더니 그 뭐 코스는 굉장히 고급 여행 코스였는데 구경할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음식은 무지하게 잘 나오더라고. 하여튼 곳곳에 가니까 그 아직 그 하얼빈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의 손때가 덜 묻어서 거의 중국식이야. 이따만한 찬판에다 음식을 수북이 뭐 양고기 무슨 고기 종류만 몇 가지예요. 그리고 뭐 음식이 이만 이상 그 보면 밥이 없어. 밥이랄 게 없어요. 밥이랄 게 없고 나중에 보면 그좀 뭐 만두나 그저 하나 나오고 그리고 그 수량 먹으니까 어디가 밥이고 밥도 먹을 필요도 없어. 밥을 먹 배 터지는 배가 터지는데 그러니까 뭐 고기를 수북하게 뭐 이 고기 저 고기 막 많이 나오는데 뭐 중국은 무슨 뭐 근데 어떻든 낮술을 또 일본 중국 사람들이 꽤 했어요. 근데 최근에 낮술 금지령도 내려지고 시진핑 시대 와서 왜요? 그래서 근데 그 낮에 술 먹으니까 아무래도 업무 효율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금지를 했고요. 그 이제 지금은 낮에 술 먹고 주정 버리고 이런다면 그 완전히 그 손가락 낙인이 찍혀서요. 그 완전히 뭐 앙신당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낮술은 이제 많이 줄었다고 하대요. 중국이 낮술 그 얘기하면 예전에 들었어요. 중국 그 음식이 또 우리가 빨리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점심 때 보면 그것도 2시간, 3시간 먹는데 술까지 곁들이면 언제 일이 되겠어요? 기억하시죠? 우리 저 예전에 대한민국 첫 번째 특검이 무슨 특검인지 기억나세요? 제일 먼저 특검이요? 두 가지 동시에 했습니다. 저거 아닙니까? 뭐죠? 저 YS 때 금융 아니야. 그게 아니라 DJ 때 하면서 첫 번째 특검이 동시에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가 고급 온로비 사건 특검 온로비 플러스 같이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저기 조폐공사 파업유도
그때 그거 뭐냐니까 그게 보면 기억납니다. 검사장이 낮술 폭탄주 7점 맞고 햇소리 하다가 진모 검사장이 기억납니다. 예. 기억나시죠? 예. 그게 낮술 먹고 검사들이 보면 그 낮술을 많이 하고 기자들이 낮술을 많이 하죠. 근데 기사들은 다 써요. 요즘 낮술들 안 하더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기자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보세요. 아저씨 젊을 때 30년 전 아저씨 낮술 무시하게 했어. 왜 이래요 이거 자 무슨 오늘 완전히 이렇게 아주 나이부터 완전히 샅샅이 김기영 기자의 모든 것을 까올렸습니다. 자, 낮술 먹지 말고 음주운전은 더 안 됩니다. 음주는 절대 안 되고 저 이재명 씨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보온 인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지금도 중앙대학교 선배라고 그다음에 형수욕설 이해한다고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 조건 누가 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리를 맡긴다면 당신이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사 이 작패는 아마 유관이겠죠? 똑같습니다. 예, 우리 저녁 술이 한잔 먹으러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